새해 다짐이 올해를 잘 살겠다? 기억도 안 날걸요. 1년 365일 뒤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퇴근 후에 딱 15분 라고 시켰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업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등등등 돌아보는 시간을 15분 가지고 퇴근시켰고, B그룹은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냥 집에 보냈습니다. 2주 뒤에 22.8% 업무 성과가, 업무 효율이 올라갔대요. 몸무게 5kg 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 같죠. 5kg 빠졌을 때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이 이 작심삼일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가장 이유는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종무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회사에 이제 어제 종무식을 했잖아요. 12월 26일. 네. 연말에 종무식을 했는데 저도 되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준비하신 분으로서 또 1년 동안 회사 운영하신 분으로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이제 촬영 시점이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촬영이자 올해 마지막 주말인데, 어제 저도 회사 운영하면서 종무식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종무식을 준비를 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회사에서 했던 일, 뭐 개인적으로도 회고는 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일들을 쫙 봤습니다. 뭐 열심히 살았다는 기본인데, 아, 내가 추구하고 하고자 했던 바를 충분히 부딪혀봤던 한 해였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이제 창업 1년 반이 지나가는 시기예요. 저는 이제 창업 3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1년 차, 그러니까 사실상 1년 차라고 봐야죠. 1년 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을 닦는다. 그 다음에 다음 해에는 컨텐츠를 쌓는다. 3년 차에는 이제 안정화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모든 것들을 미니어처로 성과를 내보거나 도전을 해봤던, 그러면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결정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기반을 닦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장에서 종무식은 그런데 이제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앞으로 뭘 해봐야겠다 이런 좀 새해 다짐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좀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내년에는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게 있으세요? 내년에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 좀 놀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레저 활동 같은 거, 원래 제가 이제 취미 생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올해는 뭐 프리다이빙도 좋아하고 사격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기본적으로 헬스장도 더 많이 가고 싶고요. 수영도 하고 싶고 이런 좀 레저 활동 그런 걸 많이 좀 하고 싶어요. 놀아야겠다가 다짐인 사람은 처음 봐요. 안 놀아야 안 놀아야겠다를 보통 다짐을 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럼 내년엔 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솔직히 새해 다짐을 하지 않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의 약간 3대 다짐 그런 거는 있죠.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와 가족하고 시간을 조금 더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근데 이건 다짐보다는 스스로와의 약속? 약간 그런 거고. 화장품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집에 있는 걸 쓴다. 요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논다도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노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이 회사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려면은 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사업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이고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야 되거든요. 잘 놀아야 돼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놀이에는 저의 어떤 엄청난 동기부여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이니까 저의 어떤 순수한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영역이니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같이 제가 지금 하는 스포츠라든가 뭐 사격이든 뭐 프리다이빙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취미생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팀 스포츠이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멘탈을 강화해주는 스포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는 거 정말 잘 놀면 그것도 성공에 엄청 일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내년 다짐 이야기하면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의 내년 다짐은 좀 많이 잘 놀고 싶다. 그겁니다. 뭐 시간을 이제 더 알짜로 쓰고 싶다의 그런 맥락이네요. 그죠? 그냥 잘 놀고 싶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새해 다짐은 아니었지만 네. 그 실패죠. 하여튼 올해는 좀 술을 많이 마셨네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다이어트, 운동 이런 걸로 새해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예. 저도 얘기했지만 근데 가장 실패하는 거 1순위일 것 같아요. 아마 조사를 한다면 다이어트, 운동하는 거. 네, 운동하는 거. 근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약간 저는 짚히는 이유는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운동을 가장 힘들어하는 건요. 일단은 그 운동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헬스장이 멀어서 그래요. 헬스장이 멀고 그것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서 운동을 했을 때 방법을 모르는 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헬스장을 대부분 가면 운동하면 대부분 헬스를 떠올리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무슨 기구부터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있다가 멀뚱멀뚱 있다가 이것저것 깨작깨작 하다 오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다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을 해야 겨우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못 견디니까 사람들이 운동이라는 것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멀어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가까이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실패 확률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방법과 요령을 아는 것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은 실패 확률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장기적인 보상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작심삼일을 줄여주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보상이 뭐가 있는데요? 뭐 내가 뭐 했다는 성취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항상 인용하는 말 중에 뇌는 승리의 쾌감을 기억한다. 이제 승자의 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뇌는 승리했을 때,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상이, 예를 들어서 운동에서의 보상은 당연히 체중이 줄거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광고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 그날은 실패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오늘 근육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나는 오늘 1kg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장기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승리의 쾌감을 맛보거나 아니면 땀이 흘렀다라는 그 사실에 기쁨을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이 작은 성공에 반복될 수 있는 목표를 쪼개서 가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 목표에 향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늘어나는 거죠. 갔다도 그러면은 약간 성취가 될 수 있겠네요. 갔다. 엄청난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건 성취가 아니라 헬스장까지 갔다? 그러면은 뭐 50% 이상은 끝난 거죠. 그럼 반대로 네. 그 성취감이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맞아요. 모습이 싫잖아요. 네. 자꾸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안 좋죠. 그죠? 그럼 한 3번 하면 안 하면 그게 작심삼일이 되겠네요.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뭐 도전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향해서 가는 걸 거예요. 근데 되게 높은 확률로 내가 구체적으로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운동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은 5kg을 뺀다라는 목표예요. 그게 수치도 나오고 뭐 몸무게 5kg 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 같죠. 5kg 빠졌을 때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입고 싶은 옷을 한 사이즈 작은 걸 사놓고 난 저걸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옷을 좋아해서? 옷을 좋아해서이기 이전에 저는 맞춤 수트예요. 맞춤 수트 있는 여러 벌 그 수트를 몸에 찌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제 바지가 줄어드니까 못 입어요. 윗도리는 수선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거는 뭐 수치나 그런 것은 기본이고 내가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어떤 감정이 될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무언가, 방금 전에 뭐 운동이라고 하면 옷, 뭐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한 자극이 돼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순수한 자기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움직이기가 좋죠. 예를 들어 이럴 때 있잖아요. 여행 가는 날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날 그 한 주 풀 야근해도 버틸 수 있을걸요. 왜냐하면 요것만 끝나면 난 여행을 가서 하와이에서 놀 거니까. 그런 거랑 딱 마찬가지입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이미지네이션 해라. 그 욕망을 이미지네이션 하면은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다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작심도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동력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그 마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어제 그 종무식을 할 때 그 우리 회사의 비전, 그다음 미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에서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게 밸류입니다. 가치.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해서 탑다운으로 밑에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미션들이 나오게 되죠. 미션들이 더 아래 내려오면 이제 액션 플랜들이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운동, 뭐 작은 어떤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 빼고 싶어, 그냥 예뻐지고 싶어라는 그 목표를 가진 사람과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어.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세 줄짜리 목표가 있어요. 제가 되고 싶은 나. 첫 번째로는 설득력 있는 언변과 유창한 외국어 실력, 몸에 잘 맞는 수트와 그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독서와 운동을 사랑하는 진취적인 사업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퍼스널 브랜드 방향성이자 제가 되고 싶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 기업의 오너가 되고 싶고 이 회사가 그런 기업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회사의 대표인데 내가 멋이 없으면 내 스스로가 멋이 없는 상태로 인식이 되면은 저는 이 두 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모 관리, 몸 관리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길게 말씀하신 거를 딱 줄여가지고 세 단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 말로? 뭐예요? 영포티? 아니야. 추구미. 추구미. 아, 예. 사람들이 추구미 이러잖아요. 그거네요. 추구미. 예, 들어봤습니다. 추구미 들어보셨어요? 추구미. 추구미가 약간 확실히 있는 것도. 예. 근데 이 추구미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성과가 아니라 외모, 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 작심삼일에서, 그러니까 작심삼일 뭐 그 단어도 뭐 중요하고 한데 일단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가장 이유는요. 목표 하나하나를 너무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살을 빼는 거, 영어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게 명확해지면, 그러니까 뭐 추구미라고 한다면 나는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고 싶어라는 추구미가 있으면 스마트한 직장인이란 무엇일까? 아, 이번에는 엑셀을 좀 배워야겠다. 아, 이번에는 내가 해외에서의 어떤 부서에 가보고 싶고 아니면 좀 그런 걸 해보고 싶으니까 중국어를 좀 배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냥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추구미가 무엇인데 그 추구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한다. 이거는 접근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새해 다짐을 달성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은 성취의 예. 그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다 종합했을 때 추구미를 떠올리면서 동력으로 삼아라.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추구미가 그거기도 하는 이미지네이션. 그렇죠. 추구미가 무엇인지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미지로 그려져 있으면요. 그거를 현실화하기도 되게 쉬워지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장바구니에 담아둔다거나 아니면 뭐 예약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구매해두는 것. 그런 실질적인 액션이 행동 유발에 목표 달성을 나아가기 위한 행동 유발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종무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무식을 하면서 이 종무의 의미에 있어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보통의 회사들은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이거 말씀하신 거랑 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타임라인으로 사진으로 이미지를 보니까 네. 확실하게 조금 복기가 되면서 이때는 이런 선택을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좋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일부러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마련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임라인만 드린 게 아니라 이미지도 같이 드렸잖아요. 반드시 사진을 넣어달라고. 그건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할 때 사진까지 넣지는 않는데 우리는 조직이고
조직에서는 공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면 각각의 코끼리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를 하잖아요. 조직에서는 일관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텍스트와 이미지로 같이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아하,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어제 종모식에서도 지난 1년에 대한 타임라인 플러스 이미지가 있었고 회사 목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도식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여주면 사람들 머릿속에도 훨씬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거죠. 각인이 되고 좀 정리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이 정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해 다짐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가장 정리의 달인이시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짐과 정리의 상관관계.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로 조금 들어가서 이번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짐을 하기에 앞서서 회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고와 복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일단 회고라고 하는 거는 한번 뒤를 돌아보는 게 이제 회고입니다. 쫙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 연시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번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회고를 해보는 거죠. 1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2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각 월별마다 뭐가 있었구나. 여기가 회고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보는 마음을 쓰는 것은 이제 회고록이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기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복기는 뭐냐면 이 1년 동안의 일들을 쫙 쓰고 그 일 안에서의 연결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왜 12월 달에 있었던 이 결과가 1월 혹은 3월에 있었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거를 쭉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제가 성과가 하나 있었어요. 이 8월의 성과는 올해 어떤 지점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겼을까? 그때 내가 뭘 잘했길래? 되게 분석적이네요. 네, 저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 월에는 왜 이거가 됐을까? 이번 12월, 10월 달에 실패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10월에 실패한 것은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했을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고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잘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다짐을 해야 되냐. 내가 잘한 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와, 지금 회사로 치자면 매출이 여기가 가장 잘 나니까 여기에는 인원과 자본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야, 여기는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거는 정리를 하든 다른 인력을 붙이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한 목표 하나와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목표. 내가 이번 연도에는 시간 관리를 잘 못했다. 바쁘다는 이름 하에 이런 식으로 많은 걸 놓쳤구나. 그러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든 일을 쥐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위임과 체계와 인력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거죠. 지난 한 해를 쭉 돌이켜 보면서 그 안에 이벤트들의 연관성을 체크하고 회고하고 복귀하는 것, 그 다음에 내년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다짐이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진 않는 것 같아요. 다짐과 목표를 먼저 세우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짐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의지예요. 그냥 마음인 거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목표가 아닙니다. 그 착각인데 새해 다짐이라고 하잖아요. 다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거를 새해 다짐이 올해를 잘 살겠다? 기억도 안 날걸요. 1년 365일 뒤에는. 다짐은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내가 되고 싶은 추구미가 있으니까. 이 추구미를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한 게 좋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고 싶으세요? 막 몸을 혹사시키고 싶으세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근데 그게 인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편안하고 안락한 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좋은 거예요. 자, 일어나자. 네, 운동은 뇌한테 있어서는 힘든 겁니다. 무거운 거 들어야 되죠. 근육이 찢어지죠. 막 땀 흘리죠.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안 가고 싶어. 당연히 그렇죠. 막 달콤한 거, 짭짤한 거 맛있잖아요.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죠.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짐과 목표는 다르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그걸 구분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의 방법으로 지금 회고와 복귀의 예. 차이점을 또 짚어주셨는데 어떤 복귀를 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를 하셨어요? 시간 관리에 대한 게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회사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엉켰던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컸던 거죠. 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성적이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제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업은 결국 이제 숫자거든요. 얼마 벌었냐? 얼마 남았냐? 근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감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컸다.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시간 관리, 그다음 감정 관리 이 두 개가 지난 한 해에 있어서 내렸던 좋은 결정과 안 좋은 결정 모두 다 거기서 기인을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까 얘기했던 노는 게 중요하겠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반드시 저한테 틈새 시간이 훨씬 많이 생길 것이고 감정 관리도 이렇게 노는 걸 통해서 많이 순환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개인적인 어떤 새해 다짐 및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난 1년을 회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저한 메모입니다. 그렇기 메모. 때문에 1년 전의 기억도 생생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사진이 있죠. 동영상이 있죠. 전 녹음도 하거든요. 녹음도 있죠. 캘린더에 제가 한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메모장에도 있고 일기장에도 있고 복귀가 가능한 거죠. 일단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기본적으로 내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메모다. 메모하고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 휘발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회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했던 것처럼 달력을 보세요. 내가 뭐 했는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카오톡을 쭉 살펴보면요. 메인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딱 보여요.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트래킹해 보면은 내가 언제 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메모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거 뭐 했었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가졌었구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를 알 수도 있으니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달력과 카카오톡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은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을 했었고 알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메모에 진심이고 다 기록을 하지 않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한테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뭐 내가 이렇게 어떤 걸 했는지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답 노트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습의 중요성은 네. 우리 다 알잖아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복습을 조금 하는 성운이었나요? 어떠셨어요? 저 공부는 그렇게 복습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대학 생각이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뭐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머리는 있었으니까 10등 안에는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등 안에 들어가는 독서실에 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에 그렇게 큰 열망이 있지는 않아서 뭐 복습 노트 그런 것도 안 했고 영어 공부할 때 외국어 공부할 때는 제가 철저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영어 추구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관심이 없는 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영어 일본어 공부할 때는 내가 배웠던 거 예전에 익혔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 같은 걸 수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에 대한 경험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이제 귀가 닳도록 들으니까 복습의 중요성은.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거를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복습. 그러니까 그냥 현생사에게 바빠가지고 그거를 복귀한다든지 회고를 할 그런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잘 못 느껴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A그룹, B그룹을 나눠가지고 A그룹은요. 퇴근 후에 딱 15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 복귀하라고 시켰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업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등등등 돌아보는 시간을 15분 가지고 퇴근시켰고 B그룹은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냥 집에 보냈습니다. 2주 뒤에 22.8% 업무 성과가 업무 효율이 올라갔대요. A그룹이. 회고를 한 그룹이 딱 2주 만에 업무 성과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놀랄만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그래서 뭘 했고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체크를 매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업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일기 쓰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일기를 꼭 실물 노트에다가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오늘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내가 무슨 일 했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머릿속으로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고 이건희 회장님이었나? 어떤 유명한 기업가였습니다. 엄청 큰 기업의 기업가였는데 그분은 다음날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쭉 돌아본다 그랬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지. 그것만으로도 벌써 뇌가 활성화가 되고 내 하루의 업무 성과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돼 있는 거고요. 회고라고 한다고 해서 꼭 각 잡고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뭐 그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라도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했구나.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업무 성과가 올라간다. 삶이 바뀐다. 이거죠. 왜 그렇게 업무 성과가 났는지 알 것 같아요. 그 회고를 하고 15분간 정리를 하면서 다짐이든 목표든 세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게 회고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 난 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회고를 한 것들이 어떻게 파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회고를 했으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연단위 회고를 하면서 각 일련의 사건들에 있는 연관성을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2012년도일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합니다. 졸업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Connecting the dots. 점과 점을 연결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리드 컬리지를 중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서체 수업을 청강을 합니다. 서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글씨체를 예쁘게 만드는지 이제 그 수업을 들은 건데 스티브 잡스는 그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리드 컬리지에서 서체 수업을 들은 것이 오늘의 애플의 매킨토시를 개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됩니다.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죠. 내가 오늘 했던 일들, 오늘 하나하나 했던 뭐 하루로 치자면 내가 아침에 누굴 만났고 점심에 누구와 통화를 했고 저녁에 어떤 책을 봤는지 그것이 이제 점이에요. 그거를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반복했다거나 어떤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이제 선이 되는 거고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반복하게 되면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점을 찍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난달에는 어떤 점을 찍었는지를 쭉 회고하고 그 사이의 연관성을 이으면 선이 되고 여러 해 동안 반복되어 있는 것들을 합쳐보면 면이 되니까 아, 내 인생의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부족하네? 혹은 이게 더 잘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회고의 힘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해에 다짐이나 뭐 1차원적으로 살 빼야지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정말 고차원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떤 인간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고해야 되고 회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면 좋으니까 메모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복기하게 되면은 다짐은 물론이고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고 인생도 내 추구미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해를 앞두고 있지만 새날은 항상 오는 거잖아요. 예. 예, 새해가 아니라 이제 새날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매일 이제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들한테 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지. 자기 전에 다음 날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요. 그날 아침이 아니라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전날 밤부터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도 가지고 인생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명언 제조기 컨셉으로 가시나? 저희 컨텐츠는 명언 제조기 컨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 can do better. We can
be chasing